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의 의혹은 커져만 가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불신의 시선 또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찰을 불신하는 이유는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불충분하고 또 살해스 사건이 명백한데 결론을 내기를 주저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매우 크게 주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실종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증거가 불충분한 데다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요인도 부족해서 여러모로 음모론만 양산한 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실종 당일인 지난 24일에 한 남성이 정민 씨가 한강에 입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을 앞당길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18일 정민 씨의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실종 현장 인근에서 낚시하던 일행으로부터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 입수하는 남성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정민 씨의 실종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정민 씨의 실종 당일 한강공원을 출입한 차량 154대를 확인하던 중 이들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보자는 모두 7명으로 이들은 정민 씨의 실종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함께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5명은 해당 남성을 목격했고 2명은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말한 남성이 정민 씨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확보된 정황 증거만 보자면 이들의 증언에서 이견이 발생할 여지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추측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 문제의 남성은 강 안쪽으로 걸어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수영하는 듯한 자세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 아어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목격자 5명은 남성이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보자들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제보자 7명 전원을 조사했고 18일 오전에는 잠수부를 대동해 실종 당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당일 기온은 13도였으며 현장 조사는 당일 날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장 조사 결과 남성의 입수 지점은 실종 당일 정민 씨와 친구 A씨가 혼자 잠들어 있다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10m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입수자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가 목격자 확보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해당 남성이 정민 씨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원 나들목, 일명 토끼굴에 설치돼 한강 쪽을 비추는 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해서 정민 씨의 실종 추정 시간대에 입수 지점 부근을 지나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또 남성의 입수 경로에 따라 강바닥 진흙을 채취, 손 씨 양말에 묻은 토양 성분과의 비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만일 해당 제보에 등장하는 남성이 손 씨가 맞다면 손 씨의 실종 및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이번 분석에 매우 필사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경찰이 밝힌 수사 내용에 따르면 정민 씨와 친구 A씨는 실종 당일 오전 3시 38분까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로부터 49분이 지난 오전 4시 27분엔 A씨 혼자 강 기슭과 가까운 경사면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시민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A씨는 오전 4시 33분 나들목을 통해 공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오전 5시 13분쯤 가족과 함께 손 씨를 찾으러 공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A씨의 아버지가 의대 교수 혹은 고위직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비롯해서 온갖 음모론에 기반한 억측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쪽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건전한 의견 제시를 막아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건에 대한 의견 개진을 불순한 생각이 생긴 무언가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과도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경찰은 18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서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양 퍼져 수사에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경찰은 정민 씨의 사망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들이 자신들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과도한 여론에 관심을 들여 부담스러워한 것은 앞선 방송을 통해서도 전해드린 것과 같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는 제가 이어서 소개할 소식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는 않나 생각해봅니다. 바로 경찰 측에서 지난 주말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 및 행진과 관련해 위법 소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 200여 명은 정민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 공정 정확 수사 촉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CCTV 공개하라, 조작하지 말아라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스피커에서는 한강공원 내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있다는 안내방송이 거듭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는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이 공원을 벗어나 인도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미신고 불법 행진이라며 막아섰지만 시민들은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진하던 시민들은 손 씨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 앞인도 앞에서 멈춰 진실 규명을 요청하는 구호를 제창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서초경찰서 측에서는 반포한강공원 및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를 비롯해 이들 장소 사이에서 이뤄진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체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집회와 행진은 사전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는데요.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5개 집회, 즉 시위 및 행진을 하려면 집회 시작 최대 720시간부터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집회는 일반 집회와 달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경찰이 법률 적용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가자들이 대부분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시법상 미신고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집시법 제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을 벗어나 서초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끝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서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데요. 저 역시 이번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은 지금 시국이기도 하니만큼 부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놓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